야, 새로운 거 배우기 전에 그럼 연습 문제 좀 풀어야겠어요. 수민이는 146구까지 다 풀었나? 연습 문제 다 풀었어? 다 풀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잖아. 이런 거 다 풀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건 할 수는 없는데 135번 같은 거는 좀 중요한데 한번 해볼까? 127번 뭐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 127번. 맞아. 이게 128번 해야겠다. 128번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 128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낭전도라고 했었는데요. 아주 별거 아니죠. 근데 다음 단원에서 내 개념이 좀 이어지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세 가지 있잖아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 실수배되어 있는 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무슨 소린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 하나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자,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는 어떤 확률 변수에다 실수배를 해서 b만큼 더한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실수배는 앞으로 빼고 덧셈 뺄셈 뒤로 더할 수 있다. 분산은 실수배의 제곱이 되는 이유까지 설명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2배씩 뻥튀기 해주면은 평균에서부터 각 점수들이 흩어진 정도가 4배가 됩니다.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럼 다시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절대값 a배가 되죠. 이거 다 알죠? 요거 하나 배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관련된 이산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표 작성하고 확률 질량함수 구하고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 분산이 4일 때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분산 같은 거는 4vx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 제곱해서 16 이런 것까지 다 배웠잖아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하던 거 요거는 그거 연장선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t라는 거를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이 t라는 거의 기대값은 얼마가 되나? t라는 거의 기대값은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개수나 상수가 여기서 이 시그마나 m 같은 것도 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상수 취급하면 돼. 무슨 소리냐면 이게 다음 단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다 페이크고 어차피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그 확률 분포가 있다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정해져 있는 거야. 시험은 이미 봤는데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산만 안 했을 거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얘는 정해진 고정된 상수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시그마 분의 10 x. 그러니까 이걸 전개한 거죠. 그러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m 플러스 50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요 부분이 스몰 a고 요 부분 전체가 스몰 b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t 점수 이거 문제 읽어보면은 원점수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수능 보면은 변환 표준 점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이 다음 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무튼 원점수에 몇 배를 해주고 뭘 빼주면은 새로운 표준 점수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원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표준 점수를 다시 계산해 보면 기대값 같은 게 다 달라져. 그래서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과목이 있다면은 한 과목 이 과목마다 이게 그 난이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변환시켜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 그런 거거든. 대충 느낌 알죠? 수학은 개 어려운데 막 80점 맞으면 잘한 거고 영어 막 개쉽게 나오면 99점 맞아도 막 2등급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변환시켜 가지고 같은 얘기 평균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다음 단원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그냥 상수일 뿐이다.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표준 점수 t의 기대값을 걸어가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시그마 이렇게 쓰기 싫지? 기대값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기대값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시그마 분의 10 EX 빼기 얘는 상수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10M 플러스 5 10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 EX라는 거는 확률 변수 X 원점수의 평균 기대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M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시그마분의 10M이 시그마분의 10 똑같네? 또 없어져. 그래서 5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 T를 이런 식으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에다 실수배 플러스 50으로 두면 항상 새로운 점수인 이 T 점수 표준 점수의 평균이 50으로 고정돼 버려요. 뒤에 있는 상수로.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든 간에 평균을 50점인 상태에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할 수 있게 평균을 딱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은 평균이 80이고 국어는 평균이 20이면 그거를 변환 표준 점수라면 다 평균이 50인 상태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학생들마다 점수를. 이게 다음 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지금은 여기까지만 생략한다. 별거 없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면 돼.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제곱분의 100 VX가 되겠죠. 뒤에는 사라지니까 분산 구할 때는. 이것이 VT가 되는데요. 근데 이 VX 자체가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이게 시그마 제곱이라 했잖아요. 기호가.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약분되면서 분산이 100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요거의 제곱으로 고정되죠. 표준 편차는 그러면 10이 되는 거죠. 넘어가. 다 이해됐을 거고요. 학교 시험 문제 하나 간다. 학교에서 선택해라. 오늘은 광신. 광신 좋아요. 수민이가 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신수민이가 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남학생 3명과 재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만한 문제 너무 없는데요. 해봐 그거. 확률 변수가 잘 이해됐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 문제를 가장한 확률 문제죠. 근데 이거는 표를 먼저 그리는데 워밍업이었다. 얘는 확률 변수 어쩌고 했으니까 통계 단어는 맞긴 맞지만 여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다 찾아봅니다. 뭐뭐 있죠? 아니, 남학생이 지금 3명 있고 여학생이 2명 있는데 5명을 일렬로 세우면은 남학생 중에서 부여된 번호 중 두 번째로 큰 수의 번호 2, 3. 오진이다. 미쳤구나. 미쳤구나. 아이고. 야 그래도 3번에 안 걸렸어. 2, 3, 4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도 될 수 있지 않냐? 네, 2, 3, 4. 2, 3, 4가 될 수 있고 합계는 1.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2, 3, 4에다가 합계가 1이 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칸을 다 채워가지고 기대값 구하라 이러면 더 어렵겠지만은 그냥 너 요 세 번째 칸이나 맞춰라 그러면 확률 문제죠. 나 이게 사실 거짓말. 결국은 남학생 중에 어떤 한 명이 똑같이 말하면 3번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학생 3명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의 번호가 3이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 남학생이 한 명 있고 여기 뒤에 한 명 있어야 되죠. 이거 맞겠지?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5패까지거든요. 분의 남학생 3명 중에 어떤 한 명이 중간에 있을 거냐? 3번 있을 거냐? B가 있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3가지죠. 마다 고배 법칙. 그중 남은 2명 중에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이야. A가 이쪽일까, C가 이쪽일까?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마다.
이런 식으로 했어? 듣고 있죠? 아 어떻게 했어? 연정이 한 대로 하자. 저 남학생이랑 여학생만 분류하고 ABC 사람을 따로 따로 안 했어요. 그 남학생이 2명 여기 있으면 안 돼. 한 명만 있어야 돼 이쪽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남학생이 A, B, C가 들어갔을 때 이 두 번째 학생이 3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지 남학생이 그 가운데 있는 3번에 있는 남학생이 A든 B든 C든 상관없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학생만 배열했어? 경우의 수를 5팩으로 안 하고 모르겠어요. 한번 쌤의 저걸 들어볼래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전체 서로 다른 5명이니까 5패까지를 한 상태에서 가운데 3번에 올 남학생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A나 B나 C나 마다 다른 남학생 2명 중에 1명은 이쪽 1명 이쪽이니까 걔네들이 바뀌면 또 다른 경우란 말이야. 전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남학생이 될 자리를 남학생은 3명을 A, B, C로 안 나누고 여학생을 A, B로 안 나누고 그냥 남학생은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여학생으로 아 이렇게 너의 방법은 이따 해본다. 딱이라고 들어왔어요. 좀 이따 해본다고. 그냥 내 방법으로 한다 나는. 이렇게 딱 하고 A, C 2명의 남학생을 고르는데 A가 갈 수 있는 건 몇 자리예요? A가 일로 가냐 C가 가냐 다르니까 그게 다른 게 2가지야. A가 이쪽이고 C가 이쪽으로 합시다. A와 C를 2자리 중에 배열해. 몇 가지예요? 2가지지. 그렇죠. 여기도 C도 갈 수 있는 2가지. 가게 되면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A랑 C가 바뀌는 거랑 얘 둘이 고르는 거 2가지씩. 마다 얘네 둘을 배열하는 거 2팩. 이렇게 하면 되죠. 약간 그 곰돌이랑 펭귄 느낌. 옛날 곰돌이 펭귄이랑 비슷하죠. 3이 너 기억 잘하는구나. 그래서 5팩분의 16 곱하기 3 얼마예요? 계산하면 5분의 2입니다. 아니 지금 봐봐. 결국은 뭐야. 경우의 수가 어려우면 좀 어려워지는 문제. 다르게 연정이가 한 방식 해볼게요. 확률 변수는 양념이었고 그냥 너 확률 변수 뭔 줄 아냐? 그거는 이게 표 만들어서 이 칸에 들어갈 확률 구하는 거다. 이거 이 정도 물어봐 준 건데 그냥 확률 문제예요. 그러면은 다시 연정이가 이렇게 했대. 남학생 3명을 분류하지 않았다. 인간은 서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자리를 놓는데 가운데 3번에 반드시 문제를 읽어보면 남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일단 5개 중에 남학생 3명이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 오케이 좋습니다. 몇 가지죠 그게? 53가지. 네.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를 뽑았어요. 그러면 뽑으면 어떻게 되죠? 몇 번만 뽑았나? 1, 2, 3, 1, 2, 4, 1, 2, 5 다 될 수도 있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모든 경우의 수를 이걸로 했어? 그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냥 표를 먼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X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2, 3, 4를 써놓은 다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 그걸 밑에 분모로 두고 그 다음에 3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는 다 진정아 울지 말고 말해.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배열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어쨌든 남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학생을 갈 수 있는 자리는 5개 중 3개니까 53가지 중에서 이 3번을 만족하는 거는 3번 자리에 남학생이 있으면서 남은 4개 중에 네, 2개를 골라서 남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운데 남학생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니고 2 곱하기 그렇지 2 곱하기 왜냐면 10분의 애초에 애들이 나오지 4 않았으니까. 5분의 2 아니 잘했다니까 지금 맞아 지금 맞아요? 연정한 거 맞아. 근데 왜 그 방법이 다르죠? 그거는 연정이가 한 거는 네. 이 전체 경우의 수, 이 모든 경우의 수 10가지에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오잖아. 그때 남학생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 3팩하고 여학생들이 자리 바꾸는 거 2팩까지 해가지고 3팩 곱하기 2팩까지 더 해주면 선생님이 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분모도 안 했고 분자도 안 했고 그렇지. 된 건데. 그래서 된 거지. 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확신이 없잖아 본인이. 아니, 저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확신이 있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상관없어.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 알아들어. 왜냐면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남학생이 어떤 식으로 배연되느냐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중간 인간이 3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4가지 2 곱하기 2 잘했습니다. 그거 가능해요. 안 틀렸어. 근데 그러면 좀 불안하지. 왜냐면은 다른 분모에서도 이게 순열로 바뀌는 경우의 수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 자리 바꿔. 왜 이렇게 나랑 같이 떠드세요? 모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중3반보다 시끄럽고 아주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런 건 알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 다르겠어 우리 지금.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아니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건 다 정리 좀 갖다 줘. 틀릴 수 있을 확률이 있는 게 여러분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경우의 수 구할 때 남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패까지 있잖아. 그거랑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2패까지 그걸 나누니까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진 것까지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안 넣은 거잖아. 분모에도 3팩 나누기 2팩 3팩 곱하기 2팩 해줘야 되고 분자도 3팩 곱하기 2팩 해줘야 되는데 자칫해서 분자를 구성할 때 여자가 서로 다른 여자를 얘네들끼리 바뀌는 것까지 막 중복으로 세버리면 틀려버려요. 자칫하지 않으면 맞는 거죠? 그렇죠. 자칫하지 않으면 맞는데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구나.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인간은 다 같은 게 아닌데. 선생님의 수를 들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방식인데 그건 좋은데 먼저 그냥 평범한 풀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아. 서로 굉장히 평범했어요 제 풀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세 번째에 가냐가 딱 다르지.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5명을 서로 다른 5자리에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다른 거야.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안 틀릴 수 있어. 이 문제는 거기까 생각 안 했잖아. 근데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이게 위험하다고요. 근데요 남자가 어떻게 안 숫자는 나중에 부여되니까.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 3명이 똑같은 건 아니지. 표본 공간에서 봐봐. 남자가 이렇게 앉았어.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앉았어. 여기서 나은 것 같아요. 이 3명 근데 아직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조용해. 조용. 이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안에 그 포분 공간에서는 이 3명 바꾸는 게 6가지잖아. 거기서 그거를 6가지 한 개로 한 거야. 여러분이 한 가지로 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셀 때 그러면 남학생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학생이 이렇게 넣은 것도 이거에서도 얘네 셋이 바뀌는 거를 3패까지를 어차피 한 가지로 보겠다고. 분자에서도 한 가지로 보고 있고 분모에서 한 가지 보고 있으니까 가능은 해.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니까 왜 어려운 길을 가.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이면 다른 걸로 해서 하면 되죠. 아니 이게 쉬우면 돼. 그게 확신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거는 어차피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나눠지니까 안 틀리겠다라는 그러면 상관없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확신이 만약에 없으면은 해설의 불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근데 어른 같아. 근데 가디슨으로 하면 저번으로 틀리죠? 아니 안 틀렸어. 맞아 그것도. 근데 사설형으로 쓸 때 상관없다니까? 논리적으로 다 맞으면 돼. 지금 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나는. 근데 거기서 여학생들의 자리를 골라야지. 여학생들끼리 여학생 A, B 2명을 바꾸면 안 돼. 그거를 조심해야 돼. 그런 거에서 헷갈리지만 않으면은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확률 문제 하니까 이거 끝나겠네. 야 우진이가 지금 얼빠졌잖아 지금. 저 무시는 뭐야? 중이에요 우진이. 우진아 할 수 있어. 자, 이거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제일 그냥 평범한 거죠. 개념벌레에서 마지막 문제 비슷한데 광신고 시험 문제인데요. 답 1번이죠? 넘어가. 이제 이 단원 끝났습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다 알겠어요.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표, 확률, 질량함수 이런 거 용어 다 알겠죠? 좋습니다. 복습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해야 될 거는 요거죠. 이항분포죠. 근데 이항분포를 하기 전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NCR, P의 R승.
Q의 n-승. 이거 어디서 봤잖아요. 독립시행이 뭐였더라?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거.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확률이죠. 이거를 좀 복습 이항분포랑 비교를 해야 돼. 지금 처음이라 헷갈렸는데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의 확률을 비교를 해야 돼요. 펴줄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독립시행.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배운 이후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여기까지가 중요한 말이야. 독립시행을 그러니까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정확하게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자 그냥.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독립시행 확률로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예시 문제 내줄게.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이게 n입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이 사건 A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하자. 1의 눈. 사건 A는 1의 눈이에요. 1의 눈. 1의 눈이 5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을 10번 실시했을 때 이 사건 A라는 사건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기냐 아니냐 이런 사건에 대한 확률은 주어져 있어요. 요 변하지 않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P가 6분의 1이잖아요. 이랬을 때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10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5번 나올 확률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 포맷이 바로 독립시행이 아니라 독립시행의 확률.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외우고 있잖아요. 10번 중에 5번 나온다. 6분의 1짜리가 5번. 다채롭지가 않네. 4번으로 하자. 다채롭지가 않잖아요. 6분의 1짜리가 4번. 6분의 5 안 나오는 게 6번. 이게 바로 요거죠. 요거. 4번 나올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여기서 이 R번을 있잖아. 이 R번이라는 거는 사실 10번 던지면은 사실 될 수 있는 게 0부터 10까지 다 되거든. 주사 10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한 거 문제 내려면 이거 독립시행 확률 문제 내려면은 0부터 10까지 11개씩 낼 수 있어. 그럼 3으로 내면 답이 어떻게 되죠? 3이 들어가겠죠? 2로 내면 2번 나올 확률이면 2로 들어가겠죠? 이 횟수에 따라서 이게 확률이 변하잖아요. 얘를 확률 변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자체를 변수로 두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0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풀면은 그게 바로 이항분포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확률 분포를 특별히 이산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으로서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여기 이항이라는 거는 항이 2개짜리 분포예요. P, Q 2개짜리. 이 이항 정리가 닮아 있잖아요. P 플러스 Q의 n승의 전개식의 모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는. 다시.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배웠는데 그거를 확률 함수로 하는 어떤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라고. 바로 이렇게 쓰니까 모르겠죠? 바로 문제표 해볼게. 그냥 이게 설명. 여기까지만 딱.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이게 n이네요. 2의 눈은 사건 A죠? 요 사건 A를 2의 눈이 나오는 거라고 하자. 2의 눈이라는 거는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문제가 원래 지난 단원까지는 한 번 교주에서 3번 던질 때 2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잖아요. 딱 몇 번이 나올지 물어보면. 야, 3번 던졌는데 주사위 2가 2번 나올 확률 구해봐 하면 우진이가 미친 듯이 3C 2 나오는 거가 6분의 1의 제곱. 안 나오는 거 6분의 5의 1승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횟수는 항상 달라질 수 있다고. 3번 던지니까 0번부터 3번까지 달라질 수 있죠. 그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다 작성하면 그게 이항 분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라는 건 항상 이항 분포에서는 얘는 이 사건은 한 번도 안 일어나거나 0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한 번 일어나거나 2번 일어나거나 해서 n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항 분포는 0부터 n까지 확률 변수가 딱딱 정수로 이산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중에 0번 나온다. 6분의 1이 0번, 6분의 5가 3번. 이거는 3번 중에 1번 나온다. 6분의 1짜리가 1번, 6분의 5짜리가 2번. 얘는 3번 중에 2번 나온다. 6분의 1짜리가 2번, 6분의 5짜리가 1번. 얘는 3번 중에 3번 나온다. 6분의 1짜리가 3번, 6분의 5, 0번, 1 다 더하면 왜 1일까? 이게 사실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의 3승의 전개식 모든 항 아니냐? 네. 이항 정리잖아요. 그렇죠. 이항 정리랑 닮아 있네. 이항 정리 전개식을 확률 칸에다 하나씩 써놓은 게 바로 이항 분포네. 그래서 이름이 이항 분포인 거야. 확률 함수가 이항 정리라서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면은 이항 분포입니다. 암기를 해줍니다.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러면 그냥 독립시행 확률 문제. 근데 R번이라는 건 항상 0부터 n까지 되거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 상황 자체를 0번부터 n번까지 다 구해가지고 표 만들면은 이항 분포가 되는데, 그럼 이항 분포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요소가 딱 2개밖에 없어. 시행 횟수 n하고 사건 A의 확률 p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바꿔볼게 문제를. 주사위를 3번이 아니라 10번 던진다. 2의 눈이 아니라 2 이하야. 2 이하의 눈. 그럼 바뀌는 거는 확률하고 이거밖에 없지. n하고 p에 따라서 이 표는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죠. 내가 그려볼게. 우진아, 내가 지금 하고 내가 풀면은 사기 같잖아. 네가 문제 바꿔봐. 문제 바꿔봐.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 23번 던졌을 때 2의 눈이를 하지 말고 사건 A를 바꿔봅시다. 어떤 사건을 할까요? 4 이하의 눈. 눈이 나오는 횟수를 항상 횟수나 개수 이런 걸 확률 변수로 해야 돼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머릿속에 샥 그려지건 선생님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3번 던지니까 0번부터 23번까지 너 미쳤구나 나를 지금. 근데 이렇게 땡땡땡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땡땡 해가지고 마지막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3번까지죠. 그러면은 요거는 23번 중에 0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 사이하는 확률은 정해져 있어.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면은 3분의 2짜리는 0번, 3분의 1짜리 안 일어나는 거는 23번. 요 첫 번째 칸은 23번 중에 한 번 일어난다. 3분의 2짜리가 한 번, 3분의 1짜리가 22번. 여기 두 번째 칸은 23C 3분의 2짜리가 2번, 3분의 1짜리가 21번. 이렇게 다 채우는 거죠. 일반항은 예를 들어서 R번 일어날 X번이면 X번. 23개 중에서 X번 일어난다. 3분의 2짜리 확률이 X번, 3분의 1짜리가 23-X번. 마지막 거는 23개 중에서 23번 일어난다. 3분의 2짜리가 23번, 3분의 1짜리가 0번. 합계 1. 다 그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다 써보는 게, 한 번 써보는 게 좋고,
머릿속에 그려지면 돼. 그러니까 시행 횟수랑 어떤 사건 A의 확률만 주어지고 독립 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면 이항분포가 돼서 이런 표가 그려질 것이고, 요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랑 사건 A의 확률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호로 간략하게 이 표를 대신해서 이렇게 씁니다. B 쓰고 n, p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라는 뜻이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2개짜리 분포, 확률 2개짜리, 3분의 2짜리, 3분의 1짜리 분포, 이항분포라는 뜻이고, 시행횟수랑 그 사건 A, 계속 n번 실시하는 그 사건 A 확률만 중요하거든요. 얘네 둘만 결정되면 이 표는 항상 결정돼.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다 그릴 수 있거든. 100번이라도 그릴 수 있지, 생략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거가 바로 요겁니다. 23번 실시하는 거, 사건 A 확률이 3분의 2짜리 이항분포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시키지. 너 이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면 내가 더 어려운 거 시키지. 여러분이 표를 써야 되는데 앞에 3개, 뒤에 2개, 가운데 일반항도 하나 써가지고 뭘 그리냐면 이항분포 50번 시행 확률이 6분의 확률이 몰랄까요? 3분의 1짜리를 한번 이항분포를 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앞에 3칸, 뒤에 2칸, 가운데 일반항도 하나. 이걸 딱 보는 순간 주사위를 50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x번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둔 그런 이항분포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쓸 수 있어야 돼. 선생님처럼 50번 중에 0번 나온다. 이 확률은 정해져 있죠. 3분의 1 확률 3분의 1짜리가 0번, 3분의 2 안 나오는 게 50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쓰라고. 이런 식의 확률 분포표를, 이런 식의 확률 분포 자체를 앞으로는 요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항분포 NP, 이항분포라는 뜻이다. B는 이항분포다. 바이가 2개잖아. 바이 그 바이야 바이. 50,31. 그래서 이항분포인데 시행의 수가 50이고 확률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인 그런 이항분포를, 요 표를 그려야 될 것을 간단히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배우는 특별한 상황 하나씩밖에 없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 이항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은 정규 분포가 됩니다. 가우스 분포죠. 다음 단에 배워. 그게 끝이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특별한 확률 분포 중 하나예요. 근데 이산 확률 분포가 뭔지를 모든 학생이 있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이산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상황을 표로 보통 나타내죠. 이산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제일 특별한 게 뭐라고? 이항분포라고요. 이항분포. 이게 쓸 일이 많은가 보죠. 이런 상황이 많은가 봐.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하는 때가. 그러면은 이제 우진이한테 물어보죠. 우진이 이거 한번 구해봐라. 확률은 확률인데 P, 확률 변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딱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다 더해야 되죠? 이거 몰라? 확률 변수 3보다 작거나 같은 0, 1, 2, 3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더해야 돼. 얘네들 계산 어떻게 하냐? 못하지. 3분의 2에 50 쓰면 어떻게 해? 못한단 말이야. 계산기를 때려야 되는데 숫자가 커지면 못하니까 안 물어봐. 얘는 큰 거에선. 작은 거에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거에서는 이걸 근사시켜가지고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하는 걸 다음 단에 배웁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 구하라고 하면 기대값 요랬을 때, 야 여기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 x 물결을 쓰거든요. 물결. 이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가 이렇다 이런 거예요. x 물결 이항분포
50,3분의 1. x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x 물결. 그러면은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 곱해서 더해야 되죠? 이걸 숫자로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더해? 너무 크잖아요. 3분의 1의 제곱에서 3의 30승분의 2의 48승. 엄청 크단 말이에요. 로그를 쓰나? 근사값으로? 그것도 어차피 근사값이라 좀 그렇잖아. 3의 50승 하면은 한번 해봐야지. 엄청 크잖아요. 100만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천조. 야, 해야 해. 엄청 커. 할 수가 없죠? 근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기대값은 어떻게 해서 다 누가 증명해놨거든. 그냥 얘네들 곱하면 돼. MP 3분의 50 하면 돼. 기대값이 MP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산하고 표준부터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요 학원에서 내가 한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왜? 몰라도 살아는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잘 궁금함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반에서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없다고 보면 돼. 거의 별로 안 궁금하죠? 일단 나중에 MP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좋은 게 또 좀 더 예를 쉽게 들어볼게.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120번 던졌다 합시다. 시행의 수가 120이야. n이 120일 때 2의 눈이라는 건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로 두면은 120,6분의 1짜리 이항분포죠. 시행의 수가 120번이고 사건의 확률 6분의 1인데 생각을 해봐. 그냥 쉽게 120번 던졌는데 주사위 2의 눈 몇 번 나올 것 같냐? 6분의 1짜리가 120번 던지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120번 진짜 쉽게 생각해. 상식적으로 120번 던졌어. 120번 던지니까 2 몇 번 나올 것 같냐고. 2 대충 2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한 20번 나오겠지 대충. 왜냐면 6분의 1이기 때문에 120번 중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정도는 나오겠지. 그거예요. 그게 기대값이야. 시합 곱하면 20이란 말이야.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아까 이 문제도 50번 중에서 50번 실시하는데 확률이 지금 3분의 1짜리잖아. 그럼 몇 번 정도 나오겠냐? 50번 중에 한 3분의 1은 나오겠지. 몇 번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냐 이거거든요. 평균 몇 번 나오냐? MP야 MP. 시행횟수 곱하기 확률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분산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NP에다가 Q를 곱하면 돼. NPQ. Q는 뭐냐면 이거 3분의 2.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됐어요. 일단 외우는 겁니다. 여긴. 통계는 거의 그런 식이야. 그냥 외워야 돼. 일단. 그렇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만 쓸 수 있는 기대값하고 분산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뭘까?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MPQ. 참고로 이 Q라는 거는 1-P가 되죠. 그러면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하는 P는 뭘까? 이러면 또 못하죠. 이차함수잖아요. P에 대한. 2분의 1에서 분산이 최대가 되지. P를 X로 보면 이차함수니까. N은 고정했을 때 분산이 최대가 되는 P의 값은 이차함수의 꼭지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건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항분포 상황은 기호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그 기호로 나타낸 것을 보면 확률 분포표가 싹 그려져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근데 그리지 않아도 그 기호를 보면은 그리지 않아도 평균 분산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은 MP, 분산은 MPQ. 그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뒤에 보면은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공식으로 누가 만들어놨다. 누가 엄청난 증명 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각 칸에 있는 확률을 다 구하지 않아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면 개념만 있으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이항분포냐 아니냐를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문제 보죠. 그냥 하나만. 여기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나오는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그냥 쉽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인데 400개 제품 생산됐어. 그러면 400개를 이게 제품 생산할 때마다 하나하나가 불량의 확률이 10%예요. 그러면 이 불량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 시행횟수 400개. 그럼 몇 개 정도 불량품 나올 거냐?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별수로 쓰니까 이항분포란 말이야. 이걸 보고서 이게 이항분포 400번짜리 10분의 1 확률을 불량. 이렇게 하면은 불량품의 개수가 이항분포에 따른 거 알게 되면은 바로 평균 분산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야. 이항분포 다시 읽어보면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n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뒀다. 이거를 밑줄을 쳐넣어야 돼요. n의 독립시행에서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뒀다. 횟수 R에 대한 확률을 구했다 하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횟수 자체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이항분포. 그 횟수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될 수 있죠? 0번부터 n번까지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면은 요런 기호를 쓰고, 왜냐면 이항분포는 시행횟수와 확률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보면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Q행승인데 이거는 P의 영승한 거야. P의 영승 Q행승. 야, 이거 세 줄로 써서 어려운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세 줄로 쓰는 거야? 이거 0부터 n까지 하면 돼. 이거 여기다가. 이것만 보면 돼. 지수가 0인 거 정의를 안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혹은 이럴 수도 있지. P의 영승이라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Q만 n번 일어난다. 이렇게 쓴 건데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더 어렵잖아. 애들이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하면 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확률의 총합이 1인데 얘를 다 더하게 되면은 사실 얘는 P 플러스 Q의 n승의 전개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어날 확률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게 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n승이 되기 때문에 합계가 1인 거야. 그래서 이항 정리에 의해서 전기한 모양을 닮아 있잖아요. 이항 정리의 전개식 닮아 있잖아요. 확률이. 그래서 이항 분포인 거예요. 이름이. 다 배웠죠? 이항분포? 완벽 마스터했죠?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해봐. 모진이가. 이항분포 뭐죠? 딱 못한단 말이야. 말하면. 이항분포 딱 가리면 못해요.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면 0번부터 n번까지 일어날 수 있죠. 0 꼭 인다. 0, 1, 2, 3 이렇게 딱딱 떨어진 이상확률 분포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다시. 뭐라고요?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두면 이항분포가 된다. 암기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개념을. 뭐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아니면 n회의 독립시행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같은 말이죠.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내가 그렇게 배운 것 같아 옛날에. 독립시행을 n번 실시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둔다. 바로 지금 선생님 외우고 있잖아. 중요한 거야. 나도 어디서 배운 걸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횟수에 대한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요 한 칸은 독립시행의 확률. 될 수 있는 모든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 상황은 이항분포.
좋습니다. 아, 다 배웠어요. 개념 어려웠다. 야, 다 끝났어. 이 큰 수의 법칙은 수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 아직 몰라도 돼요. 읽어봐, 재미로. 문만 이제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여기 막 있잖아. 이항문법 여러 번 하면은 수학적 확률에 다가간다 이런 건데 됐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거야 근데 우리는 150쪽 그거 10분 동안 150쪽 채우면 되겠어요. 오늘은 아까 열띤 토론 확률 문제는 우리 반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푸는 걸로. 이제 통계하는데 왜 확률을 풀었을까 선생님이 실수했는데. 근데 확률 많이 하긴 해야 돼. 확률 어렵거든요. 토론 시작하면 안 되고 주입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반은 주입식은 좋지 않지만 편하죠. 편하니까요. 그래도 여학생들 오늘 다 오니까 오늘 선생님 오늘 신나버렸네. 아니, 오늘은 이항분포의 개념만 머릿속에 넣었으면 성공이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산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상황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분포죠. 뭐 이것만 잘 찾으면 시행 횟수 n하고 사건 A가 뭐고 사건 A 횟수가 뭐고 확률이 뭐고 그것만 잘 찾으면 돼. NP만 잘 찾으면 돼. 우진이야 2번은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아. 우진이 또 개념 없죠? 독립시행이 아니잖아요. 차례대로 뽑게 되면 처음 뽑은 제비에 따라 두 번째 뽑을 때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이 변해버리잖아요. 이항분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를 안 읽죠? 다른지 확인부터 해야 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풀어올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보지, 유진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물어본다. 만약에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 변수가 25일. 이렇게 딱 하면 네가 쓸 수 있어야 돼. 이것만 나오고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되냐? 25가 될 확률. 그러니까 문제를 하자면 이래. 5분의 2짜리 확률을 가진 사건 A를 100번 실시했을 때 그게 25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독립시행 확률 문제라고.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100 봐봐, 정리 안 되잖아. 100번 중에 25번 나온다. 5분의 2짜리가 25번, 5분의 3 나오지 않는 게 75를 딱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호만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얘를 쓸 수 있을 때 이 표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나. 다 그릴 일은 없겠지만 그게 그려져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확인 체크까지 지금 다 해버리고 있는데 다 할 수 있죠? 너무 쉽기 때문에 다 해버리는데 그냥 넘어가도 됐다. 야, 이러면 영상 퀄리티 떨어지잖아요. 뭔가 설명해줘야 되는데 다 해버리면 10분의 7짜리 확률 P 이거 사건 A 확률 그리고 선수가 공을 4번 던진다. 한 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을 n번 4번 실시했을 때 스트라이크라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두면 요거는 그 횟수 X라는 것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죠. 4번 시행 10분의 7짜리 저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P, X는 스몰 x가 될 확률은 10번 중에 4번 일어난다. 10분의 7짜리가 4번 이런 게 아니고요. 4번 중이죠. 4번 중에 X번 일어난다. 10분의 7짜리가 X번, 10분의 3짜리가 4 빼기 X번. 그래 X가 될 수 있는 거 0, 1, 2, 3 써줘야 됩니다. 0, 1, 2, 3, 4 이렇게 세 줄을 쓸 필요 없는데 0, 1, 2, 3, 4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한 줄로 써도 돼요 이거. 0 빼먹으면 바로 감점이다. 0, 1, 2, 3, 4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했었네. 그냥 그만해. 그러면은 수업 끝. 고생이 많았어요.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까 열띤 토론하느라고. 상현이 빠염.